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상큼한 화요일 아침, 기분 좋은 오늘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배심원 의무 불이행의 벌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회 여야 지도부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코앞으로 다가온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가 신종 변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자가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미국 내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재작년 대비 약 3% 감소했다고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4천만 명 가운데 1천만 명이나 해당되는 연체자들이 1년간의 벌칙 유예기간이 9월 30일자로 끝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벌칙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저율의 세금을 적용하는 규제를 거의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를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지난 22일 주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난민돕기 기금모금을 위한 줌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약물에 중독된 사람을 돕는 교회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배심원 의무 불이행의 벌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기범들은 주민들에게 배심원 서비스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벌금과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빨리 벌금을 내라고 재촉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Just that there's a group of people that are pulling a scam, telling you that you have a warrant, that you failed to appear for jury duty, and you have a warrant, and they want money for you to clear it up. Don't pay them any money. Don't give them any money. Are they calls or are they mail to people? Yeah, they call you and say that you missed jury duty. And it's usually a man that does it. There are no men that work in this office. To do Bitcoin, they want you to go to a Coinstar, like at a PLS, and send them money. Yeah, don't do that. Sometimes they say that it's not grand jury, but federal jury. They say that you missed federal jury. Okay. And that you have two warrants, one in Kane County and one for Chicago. Okay, thank you. Is that fake jury duty scam calls is happened to recently or it's started from long time ago? Oh, there was one a long time ago. This is a new one. 그러면서 배심원 서비스는 절대로 전화를 통해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노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또 이러한 사기 행위는 전화뿐만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사기꾼들은 때때로 발신자 아이들을 위조해서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걸려온 전화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회 여야 지도부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코앞으로 다가온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2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기존 수준에 비해 3개월간 연장하는 임시 예산 합의안에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 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필수 불가결한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정부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예산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내 강경파들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투표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브법이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신종 변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자가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키트는 각 가정당 최대 4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요구됩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지만 오는 9월 말쯤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재작년 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3일 각 주와 그 이하 단위 법 집행당국이 보고한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 살인과 강도, 강간, 가중처벌 폭행 등을 의미하는 강력 사건이 2022년과 2023년 사이 3%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에 살인과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치사는 11.6%, 강간은 9.4% 각각 재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 용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4천만 명 가운데 1천만 명이나 해당되는 연체자들이 1년간의 벌칙 유예 기간이 9월 30일자로 끝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벌칙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으로 3년 동안 동결됐던 학자 융자금 매월 상환을 2023년 10월 1일부터 재개하면서 1년간은 연체자들에 대해서도 신용기관에는 연체를 통보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벌칙 유예기간 1년이 9월 30일자로 종료되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는 벌칙 적용이 재개된 셈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첫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첫집 마련 시 다운 페이먼트로 2만 5천 달러를 지원하고 4년간 30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연방 국유지의 공공주택들을 대거 건설하도록 초저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규제를 거의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처럼 양당 후보들의 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약은 금리 인하에 따른 몰기지 이자율 하락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를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하루 만에 1,6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헤즈볼라 역시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로켓 수십 발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3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다니엘 히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하루 동안 650차례의 공습으로 레바논 각지에서 헤즈볼라 목표물 1,30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교회 방문 찬송 이야기 두 번째 프로그램이 오늘 미시건에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찬양 사역자 김석균 목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는데요.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워십코리아 선교회 박재룡 목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찬송 이야기가 지금 시카고에서 이제 올 초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찬송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불려드리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송가가 있는데요. 조지 버나드라는 목사님이 만드신 곡인데 200~300년이 다 간 이 시점에도 한국 분들, 미국 분들 모두가 이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 찬송을 만든 교회고요. 그리고 살아생전 마지막까지 목회를 하던 그 교회, 역사적인 교회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분의 그 어떤 살아생전의 그 신앙, 하나님과의 그 동행했던 그 삶들을 거의 박물관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박물관에서 그거를 같이 보고 또 같이 그 믿음의 그 발자취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찬송가를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시카고의 믿음의
분들이랑 같이 거기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혹시 목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찬송이라는 것이 그 한 개인의 어떤 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신앙이 있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고 또 알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떠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녀오셔서 또 그곳의 현장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죠. 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지난 20일 주일 오후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난민돕기 기금 모금을 위한 줌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열기가 무척이나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번 난민돕기 기금 모금 행사는 한인여성회 교육부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 강사진을 초청해 무대가 꾸며졌고 약 6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과 함께 난민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여성회 측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돕는 교회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개신교 목사가 출석 교인과 관련된 누군가가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한 비율은 5년 전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독자들을 위한 영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지원 그룹을 운영하는 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목사의 약 64%가 교회의 교인 가족 중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약 절반은 이웃이나 교인 중 오피오이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45%는 교회의 교인 중 1명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24%는 오피오이드 남용이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24일 화요일 오늘 하루 종일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되었습니다. 기온도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상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온 정성을 다해 상상하라.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곧 현실이 된다. 피카소가 한 말인데요.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자그마한 상상이 꿈을 만들고 그 꿈이 목표가 되어서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상만 해도 좋은 그 무언가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